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소 정읍. 정향누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시사철 수려한 풍광을 뽐냅니다. 정읍의 가을은 지금 절정인데요. 향기 가득한 정읍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남원의 지리산, 영암 월출산, 장은 청관산, 부안 변산과 함께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히는 내장산. 내장산의 단풍은 올해도 온 산에 물감을 뿌려놓았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의 얼굴은 미소로 물들었습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8번째로 지정된 내장산 국립공원은 호남의 금강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로부터 조선 8경 중 하나로 이름나 있는데요. 신선봉을 주봉으로 높이가 700m 내외이지만 각 봉우리마다 독특한 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곳입니다. 자, 그럼 내장산의 가을을 좀 더 깊이 만나볼까요? 호수에 뜬 작은 정자 우화정과 마주했습니다. 이곳 우화정은 한자로 깃우에 화자를 쓰는데요. 가을이면 물에 비치는 단풍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처럼 아름다워서 정자에 날개가 돋쳐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우화정은 내장산을 방문하시는 많은 탐방객들이 사진을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사진 명소입니다. 우화정은 삼홍 명소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산이 붉게 타서 산홍, 단풍이 맑은 물에 비춰 수홍, 단풍 속에 있는 사람도 붉게 보인다 해서 인홍, 이렇게 삼홍입니다. 호수를 둘러싼 산새와 호숫가에 심어진 단풍나무들이 잔잔한 호수에 반영돼 만들어내는 가을 풍경. 가히 자랑할 만하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먼 길도 일부러 찾아옵니다. 예, 제주도에서 내장산 구경하려고 일부러 왔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단풍도 물들어가는 스타일이 제주도 설악산 그 대청봉 못지않게 아름답네요. 사진 찍으러 왔는데 단풍이 부분 물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너무 환상적이에요. 일주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단풍 터널. 약 300m의 길을 따라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도열하듯 서 있습니다. 이곳은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아기 손같이 앙증맞은 잎을 흔들며 사람들을 맞이해주는 108그루 단풍 터널길입니다.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감정을 나누다 보면 36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과거, 현재, 미래로 곱하게 되면 10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람들한테는 그 감정 하나하나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양쪽에 있는 108그루의 단풍나무에 그런 근심 걱정들을 하나하나 다 걸어놓고 돌아가실 때는 홀가분하게 되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홀아리만큼 아름다운 풍경 덕에 조선 8경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내장산 단풍. 내륙에서 가장 늦게까지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장산의 단풍이 유독 더 고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장산의 단풍이 유명한 이유는 단풍이 들기 위한 조건인 일교차가 매우 크고 그다음에 주변이 평야로 되어 있어서 일조 시간이 매우 길며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신나무, 고로쇠, 복자기 등 총 11가지의 단풍나무가 살고 있어 매우 알록달록한 색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산들의 단풍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내장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직 단풍을 보지 못해 아쉬운 분들이 내장산을 많이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쯤이면 단풍이 더 화려함을 뽐내고 있을 텐데요. 108그루의 단풍 터널이 주는 즐거움은 생로병사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이라는 애별리고와 같은 인간사 108번뇌를 잊게 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곳 내장산은 원래는 영은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장사가 생기게 되면서 이름을 내장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장산의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자로 안내, 감출장을 써서 산 안에 감춰진 비경이나 보물이 무궁무진하다 하여 호남의 보물산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양의 내장처럼 산세가 구불구불하여 사람들이 아무리 안으로 몰려 들어와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내장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름답게 내장산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는 것은 단풍철 만산 홍엽의 장관을 구경하는 것 말고도 많습니다. 내장산에 있는 수많은 보물 중 역사적인 보물도 있는데요. 내장사를 지나서 왼쪽으로 1.5km 정도가 가게 되면 용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전국에 있던 4개의 사고 중 3개의 사고가 불타고 전주에 있는 사고가 남았는데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의 실록과 태조의 어진을 이곳 내장산 용굴에서 보관했던 일이 있습니다. 경관을 보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곳 용굴을 방문하시어 숨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군의 습격과 험로를 해치고 몇 날 며칠 실록을 옮겼을 당시 유림들과 민초들, 그들의 호국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장산에 있는 수많은 단풍나무 중에 내장산을 대표하는 단풍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단풍나무의 수령은 29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내장산에 있는 단풍나무 중에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들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신비로움을 자아내며 2021년 아름다운 모습의 노고수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단풍나무 단목으로는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장산과 내장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이곳 벽려남에 오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 벽려남에 올라오게 되면은 앞에 보이는 전망대와 신선봉, 연자봉, 장군봉, 설해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장산의 최고봉인 신선봉 같은 경우에는 산정부에 넓은 공터가 있어 그 공터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신선들이 바둑을 둘 때마다 구름에 가려져 신선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벽려남 뒤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설해봉입니다. 1km 정도 되는 구간이 기암괴석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농기구 중에 썰해를 닮았다고 하여 썰해봉이라고 부르다 지금은 순화되어 설해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벽려남은 고내장이라 하여 본래 내장사가 있던 곳이지만 현재는 내장사의 부속 암자인데요. 내장산의 풍광을 오롯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이 모습에 추사 김정희 선생도 반했다고 하네요. 이곳 벽려남은 원래 백년나무로 불리던 곳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곳에서 수학을 하실 당시 달빛에 비친 백년의 모습이 희다못해 푸르게 보인다 하여 푸를 벽자를 쓰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지금의 벽려나무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가을 단풍의 대명사 내장산. 내장산에는 단풍 외에도 이름 그대로 숨겨진 보물이 많습니다. 내장산이 간직한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월영습지와 솔티숲도 내장산이 간직한 보물이죠. 정부가 지난 2018년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한 곳인데요. 땅과 숲, 습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솔티 마을은 처음에는 중림 마을이고 원래는 송정이었는데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근데 그 행정 편익을 위해서 두 마을이 합쳐져 가지고 송죽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송죽보다도 외지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솔티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솔티로 하자 해가지고 마을에서 솔티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솔티숲은 송죽마을에서 출발하면 되는데요. 송죽마을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동네 아이들이 모여 연을 날리던 연터였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명상의 숲입니다. 지금 현재 편백나무 밑인데 가장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데크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여기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연터라고 하는데 바람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바로 옆에는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또 때로는 여기서 힐링하고 때로는 하늘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편백나무 숲에 앉아 명상에 젖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겠죠. 물론 숲길을 산책하는 재미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의 길입니다. 예, 옛부터 여기 농사 짓기 위해서 다니던 길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좀 지금은 나무가 빽빽이 자랐지만 여기는 옛날에 다 거의 다 경작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사 짓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 떠나가가지고 그 아름다웠던 옛길 옛날에 그 지게 다니면서 그 다녔던 그 길을 향수를 찾고자 우리 주민들이 그 길이 아름다웠었는데 해가지고 다시 다듬어가지고 그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솔티 옛길이라고 하고 있죠. 솔티길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진 사람의 길이자 세월의 길입니다. 솔티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특별한 식물도 만날 수 있죠. 이게 우리 자생어는 상사화입니다. 근데 여기는 씨앗만 이렇게 놔줘도 환경이 좋아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8월 중순쯤에 꽃이 피는데 장관입니다. 우리 한국산 상사화. 우리 정읍 내장산이 제일 많아요, 이게. 이 길을 걷다 보면 지금은 사라진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례 풍습 중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보이세요? 초가처럼 보이는 이것의 정체. 바로 초빈입니다. 지금 섬에서는 장례 문화에서나 우리 여기에서는 장례 문화 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파묘해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한 1년 동안에서 육탈을 시켜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 묻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는 아니고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동물들이나 시선을 해칠까 봐서 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단단히 엮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생활하던 화전민터와 또 작은 공소가 남아있는 천주교 성지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삶의 애환이 담긴 길입니다. 여기는 평지길, 여기는 평지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논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이런 논농사를 지을 수 있다던가. 얼마 전에는 이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아 성직길로 지정됐습니다. 2021년도에 성직길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길을 왕래를 하고 또 성당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고 농사를 지어서 거둔 그런 그 수확물을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방아를 찢은 데 해가지고 와서 살았던 그 길, 삶을 여겨왔던 그 길을 환경부에서 성직길로 정식 탐방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에 이어 전북에서는 두 번째로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정된 솔티 생태숲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아갈 곳은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입니다. 지난 2011년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예, 여기는 정읍 월령습지라고 하는데 작은 습지에 해당됩니다. 이 습지는 저산성 습지로서 산지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평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이 함께 서식함으로써 생물 종의 다양성 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갖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 과거엔 이곳이 농경지였다는데요. 예, 이곳 월령습지는 월령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이용하여 계단논을 만들어서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70년대 말까지 벼농사를 짓다가 방치 듬으로써 약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원상태의 습지로 복원되게 된 것입니다. 월영습지 일대에는 과거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갔는데요. 정부에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 반세기 가까이 방치하다 보니 자연적 천이와 복원이 이루어져 이렇게 습지가 됐죠. 이곳은 계단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원지인 방죽입니다. 이곳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여름철 가뭄 때 이 물을 이용해서 계단논으로 흘려보내가지고 가뭄을 해결한 것입니다. 과거 화전민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탈곡기의 일종인 호롱기인데 주민들이 이곳에서 벼농사를 짓고 탈곡을 해서 벼알만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위쪽에 가면은 그분들이 살았던 집터와 우물터가 현재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태고의 자연이 돌아온 월영습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흘러보던 그 옛 노래